비가 그친 광화문 광장. 젖은 석판 위로 석양이 비친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허리 굽은 어르신 한 분이 묵묵히 쓰러진 국기를 일으켜 세운다. 그 손은 주름투성이지만 흔들림이 없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손을 따라가며 손등에 굳은 살과 세월의 흔적을 담아낸다. 광장 한편에는 젊은이들이 모여있고 다른 한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는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나레이션이 흐른다. 전 세계가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뉴스는 혼란을 이야기했고 소셜미디어는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CNN과 BBC는 한국발 뉴스를 톱으로 다뤘고 트위터에는 프레이 포 코리어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어르신의 얼굴로 클로즈업된다. 주름 깊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그 미소에는 격정이 아닌 평온함이, 분노가 아닌 지혜가 담겨있다. 여러분의 걱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는 4번의 붕괴 위기마다 더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1910년 국권 상실, 1950년 전쟁의 폐허, 1997년 경제 파탄, 그리고 수차례의 정치적 경랑. 매번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벽이 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전쟁의 폐허, 군사정권의 어둠, IMF의 긴 줄, 그리고 오늘날 빛나는 도시의 야경. 각 위기마다 무너진 듯 보였지만 그때마다 더 단단해진 이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외국인 감독이 태평양을 건너왔다. 그는 걱정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찾고 있었다. 진실은 뉴스 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끝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땀방울 속에 있었다. 한국의 현대사는 압축성장의 연속이었다. 1987년 첫 민간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3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세계는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민주주의의 연식은 짧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무언가가 있었다. 규율, 책임, 그리고 연대. 이 세 단어는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코드였다. 조선시대 향약에서 시작된 공동체 정신은 상부상조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를 버틴 독립운동의 결속력은 해방 후 국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전쟁 이후 서로를 일으켜 세운 이웃의 손길은 산업화 시대의 협력 문화로 발전했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으로 쌓여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가난했다. 유엔은 한국을 영구 원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여는 상인, 밤샘 작업으로 납기를 맞추는 공장, 노동자,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2개의 직업을 가진 부모들의 땀이 만든 숫자다. 그들이 지켜온 건 체제만이 아니었다. 살림이었고 약속이었고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밥상은 차려졌고 제도는 미숙했지만 학교는 문을 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기다리지 않았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다. 다 같이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천이었고 약속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다. 그것이 한국식 회복력의 본질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나고 자란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지난 15년간 전 세계를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난민촌, 중동의 전쟁터, 남미의 빈민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 삼성과 현대가 한국 회사라는 것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2024년 말 한국에서 정치적 사건이 터졌을 때 제 소셜미디어는 난리가 났어요. 한국인 친구들을 걱정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학 동창인 지수가 메시지를 보냈죠. 마이클, 우리나라가 힘들어. 걱정돼.
저도 걱정했습니다. 뉴스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본 사진 한 장. 타임지 표지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 한국 사람들이 금반지, 금목걸이를 들고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은 골드러시 인 리버스 국가 빚갚기 운동이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한 나라가 파산 직전인데 정부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고요? 당시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를 내고 할머니가 돌반지를 내고 아이들이 저금통을 깨는 모습.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질문이 25년 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직접 가보자. 걱정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해주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5년 1월의 겨울이었어요. 처음 마주한 서울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벽 지하철은 정확했고 시장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뉴스와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재 첫 주,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두 개의 한국을 마주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는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넘쳐났어요. 한국? 작은 나라잖아. 북한 때문에 불안정하고 경쟁은 과열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야.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빨리 성장했지만 그만큼 빨리 무너질 수도 있어. 사상 누각이야. 독일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논평했고 영국 언론은 분열된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들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철수 씨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맨손으로 얼음을 깨며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죠.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안 힘든 게 어디 있어.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보람 있지. 우리 아들이 의사 됐어. 이 손으로 키웠지.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는 20대 청년들이 밤새 코딩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더니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더 어려운 시기를 견뎠어요. 우리도 할 수 있죠. 공장지대를 방문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용접 기술자가 불꽃 튀는 작업장에서 정밀하게 철판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검게 그을렸지만 움직임은 예술가처럼 섬세했습니다. 보안경 너머 그의 눈은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온라인에서 읽은 한국과 제 눈앞의 한국이 너무 달랐거든요. 말과 현장, 통계와 사람, 걱정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한국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만수, 73세 용접 장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곳은 경기도 시흥의 한 중소공장이었죠. 쇳가루 냄새 가득한 작업장에서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은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어요. 저는 그의 이력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52년생, 부산에서 전쟁 고아로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랐고 15세 서울로 올라와 철공소에 들어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공돌이라 불리며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야간 중학교를 다니며 용접 기술을 익혔습니다. 1980년대에는 중동 건설붐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어 3년을 보냈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1997년 IMF 때는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 20명과 함께 월급을 반으로 깎고 퇴직금도 포기하며 회사를 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용접 토치를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여기가 내 전부였어. 이 공장, 이 동료들, 이 기술. 30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혼자 살겠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상이 아닌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을 클로즈업 했을 때 저는 카메라 뒤에서 울컥했습니다. 화상 자국, 굳은 살, 주름진 피부 위로 푸른 용접 불꽃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현대사 자체를 손에 새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치는 계절이 바뀌지. 대통령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 하지만 우리 손은 계절을 버틸 겁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우리가 만든 배는, 우리가 세운 건물은, 우리가 생산한 물건은 남아있어. 그게 우리의 답이야. 말이 아니라 손으로 증명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제도나 시스템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박만수 같은 이름 없는 장인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진짜 기둥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를 따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의 아카이브를 뒤졌고 7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몽타주 영상을 만들었죠. 첫 장면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흑백 사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받는 사람들의 모습, 창씨개명 거부운동, 비밀 한글학교, 독립만세운동. 하지만 그 눈빛에는 굴복이 없었어요. 한 사진에는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패배가 아닌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죠. 다음은 1950년부터 1953년 전쟁의 폐허입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천막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군복을 입은 젊은이였고 칠판은 판자였지만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돌멩이 위에 앉아 노트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그 노트는 시멘트 포대를 뜯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1961년부터 1987년 산업화 시대입니다. 공장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청춘이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공들의 가녀린 손이 실을 잇고 남성 노동자들의 땀이 철강을 녹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포항제철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나오는 순간 현대조선소에서 첫 배가 진수되는 장면. 그들은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새겼습니다. 한 인터뷰인은 말했죠.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일했을 뿐이죠. 하지만 되돌아보니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네 번째는 1997년부터 1998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350만 명의 얼굴들. 할머니가 돌반지를 내밀고 신혼부부가 결혼반지를 꺼냅니다. 어린아이가 저금통을 깨는 모습도 있었어요. 한 남성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서 받은 기념 메달을 내놓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먼저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 마지막은 오늘날입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서 최첨단 칩이 생산되고 광주의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전기차 혁명의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최첨단 기술과 전통의 손길이 만나는 현장.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 AI를 활용하는 엔지니어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50년 전 공장 노동자들과 같았습니다. 집중, 책임, 자부심.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더 크게 일어났다. 음악이 고조되고 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을 영상 편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걱정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광화문 광장에 서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전 세계 친구들에게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호주에서 한국을 걱정해준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이곳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SNS에 올린 응원 메시지.
한국 친구들에게 보낸 격려의 메일, 그 모든 것이 바다를 건너 이곳에 닿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 손자를 데리고 산책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 나라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크고 용감합니다. 면적으로는 세계 109위, 인구로는 28위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는 10위, 수출은 6위입니다. 이건 숫자의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입니다. 저는 박만수 장인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박만수, 73세. 전쟁 고아로 태어나 평생 용접을 했습니다. 그는 4번의 국가적 위기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번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정치는 계절이지만 우리 손은 계절을 버틴다고. 이게 한국입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성장으로 바꾸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이름은 제도도 시스템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나라. 개인주의 시대의 시대착 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우리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댓글 희망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이렇게 뭉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인류의 스승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작은 나라가 아니네요. 큰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존경합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우리도 저런 연대 정신을 갖고 싶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통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사람이 숫자보다 강합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 시청자의 댓글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 새롭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특별한 거였네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해야겠어요. 그리고 마이클, 우리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인간의 회복력, 연대의 힘, 책임의 무게에 관한 보편적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극한까지 시험받았고 매번 증명해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증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촬영날, 저는 다시 박만수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작업장. 그는 젊은 기술자 2명에게 용접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25세 이준혁, 다른 한 명은 22의 김소연이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이음새가 완벽해. 서두르지 마.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한 게 중요하지. 이 용접이 배의 안전을,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야.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50년 넘게 이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만수 씨가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알아. 이 일이 나를 살렸어. 전쟁 고아였던 내가 집도 사고, 아들 2 대학 보내고, 손주들도 볼 수 있었던 건 이 기술 덕분이야. 기술은 배신하지 않아. 나라가 어려워도, 정치가 혼란해도 기술 있으면 살 수 있어.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일 선택했어요. 손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뭔가 남는 게 있잖아요. 만수 씨가 그녀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맞아. 우리가 만든 건 남아. 우리는 죽어도 우리 손이 만든 게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지. 작업이 끝나고 만수 씨가 2 젊은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이제 너희가 이 나라 기둥이야. 내가 배운 걸 너희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 그게 우리 방식이야. 그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노인의 손과 아직 매끄러운 젊은이의 손이. 그 장면에서 저는 한국의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저도 그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죠. 만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우리 이야기 잘 전해줘요. 세계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고, 그리고 걱정 마시라고. 우리 괜찮다고.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질 거라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제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배경음악은 애국가의 현대적 편곡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르신의 손으로 세워졌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집니다. 작은 나라 아닙니다. 큰 사람이 만든 나라입니다. 4번 무너질 뻔했지만 5번 일어섰습니다. 그 비결은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모여서 기적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들고 있는 사진들이 지나갑니다. 파리에서, 뉴욕에서, 도쿄에서, 런던에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빛납시다. 한국에서 전 세계로 희망을 전합니다. 화면에 태극기가 크게 클로즈업됩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뒤로 석양이 비치고 그 빛은 마치 새벽처럼 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의 자막. To the world with gratitude. From Korea with resilienc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